한국상담학회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50여 명의 젊은 상담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상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여 2000년 6월 창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문화권 청소년들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한국의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는 여전히 꼴찌 수준을 담당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청소년보다 자살로 죽는 청소년이 2배 더 많은 안타까운 팩트도 있습니다. 청소년기라고 하는 어떤 성장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깨우치고 우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소중한 감정을 경험해 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과도한 학업 부담, 성적, 진로 이런 요소로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고, 결국에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라 할 수 있는 우울, 그리고 자살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상담 인력과 청소년 자살 우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한국상담학회위원회 측에서는 전문 상담교사 등 공공 영역의 상담 선발 정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반해 보도자료 측의 입장은 자살 우울 증상을 겪는 청소년에 비해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각 측의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입장입니다. 보시는 것은 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자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자살 위험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 지난해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심리상담과 치료 학생 수는 약 17만 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보도자료는 청소년 사망 원인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 운수사고와 악성 신생물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230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접수된 자해 관련 상담은 27,976건으로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입장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담 인력과 청소년 자살 우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프로젝트 연구 특입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수호 센터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첫 번째 질문으로 위기 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위기 학생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서 수요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이 요구하는 그런 필요적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인 심리상담, 치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행태는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런 학생들을 위한 그 정책이나 어떤 지원을 늘리고는 있지만, 그 학생들의 그 다양한 많은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인 것 같아요. 이어서 현재 위기 청소년의 상담 개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질문했습니다. 1차 안전망 위클래스, 2차 안전망 위센터, 3차 안전망 위스쿨, 이렇게 점점 위클래스에서 위스쿨로 갈수록 더 위기 상태가 증폭된 아이들이 상담 서비스, 치료적 접근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위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또 가정에서 겪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가정형 위센터가 현재 16개 만들어져서 지원하고 있고요. 심리 정서적인 심각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도와 대구에서는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시 인터뷰 답변에 대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9년 6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도내 학교 절반가량은 상담교사조차 없으며 정서행동 특성검사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 절반은 부모의 거부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등 위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여전히 도내 학교 절반 정도의 상담 인력이 전무하며 위기 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시설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기사는 잔혹한 현장에서 일하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형사들이 이용하는 상담시설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센터를 대거 늘려 총 1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과 상담 인력도 최소 2명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예산 부족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어 여의치 않은 실정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 공공영역 상담 채용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점을 노력해야 되는지 질문해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교육청에서는 그걸 관리하고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해주고 컨설팅하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지금까지 보도자료 위원회의 입장과 내용을 살펴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 수치로 따지면 위원회의 입장이 사실이다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과는 아직 먼 수치로 보이나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증가가 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과 일치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거나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 체계나 인력의 부족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위센터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도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인력의 부족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분한 상담 인력의 충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상담 실무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